네, 중용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얘기 속에 한 편으로 있던 것을 이제 당말기, 송대, 특히 성리학자들이 분리시켜 가지고 단행본으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중용은 이제 저한테는 조금 더 뜻이 깊은 것이 제가 동양철학으로 바꾸게 된 게 중용 때문이었습니다. 네. 대학 제가 다닐 때는 동양철학 강의가 없었습니다. 동양철학 강의가 서울대학 전혀 없었고 외부에서 온 강사분들 강의 그저 한 3번 제가 들었고 서양철학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몇 분 계십니다만 그래서 서양철학을 하다가 아무래도 전 뭐 서양철학 통해서 아마 철학적 답을 찾을 자신이 없었는데 중용을 제가 4학년 때 이제 군에 가가지고 제대할 무렵 돼가지고 중용을 한번 보면서 아마 여기서는 뭔가 내가 찾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하여튼 아주 즐겨서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답을 찾은 건 아닙니다만은 아마 중용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독중용법하고 중용서문하고 이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번 대학 할 때는 영조의 앞에 서문, 그 다음에 독대학법, 그 다음에 대학 서문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3번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독중용법과 중용서문을 이제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용을 본문 가지고 이제 7번을 하고 해서 8번에 다 끝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시면서 과연 이제 대학과 중용이 표리 관계인지 그리고 대학과 중용을 어떻게 이제 함께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그런 점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아마 중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자왈 중용 1편에 모망이 기어이로 분기장구하니 시서기가의 장구 구제리요 연이나 학자지어 경에 미유 부덕어 사하고 능통 기의자라. 네, 끊어서 좀 보겠습니다. 주자가 말씀하셨다. 중용 한 편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이 기의 자기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기장구 그 장과 구절을 나누었으니 이 책을 어찌 이 장구 구제 장구로서 구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의 내용을 어찌 장구를 가지고 다 알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어찌 장구를 가지고서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학자가 경에 대해서 미유 부덕어사의 능통기의자 미유는 없었다. 부덕어사의 능통기의자 부덕어사 그 말에 대해서 얻지 못하고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서 덕은 얻는다 이해한다겠죠.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서 능통기의 그 뜻에 통할 수 있는 자 능통기의자 그 뜻에 통할 수 있는 사람은 미유 없었다. 아마 중용의 뜻이 아마 깊고 오묘하겠지만은 일단 말뜻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구를 가지고 말뜻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말뜻부터 좀 알고
그러면 막 깊은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왈 중용은 초학자 미당이회니라. 중용지서는 난간하니 중간에 설귀설신하여 도무이회하니 학자 수시 견덕계 도리료라야. 방가간 차서 장내 인정이니라. 네, 이거까지 보겠습니다. 중용은 초학자들이 미당 이해 당하지 않는다. 중용은 초학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용은 초학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중용지서, 중용이란 책은 난간 보기 어려우니 중간에 가면은 설귀, 설신, 귀를 말하고 설시를 말하여 귀신에 대한 설명을 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 학자 수시 견덕 개도리로야. 학자가 수시 모름지기 개도리 하나하나의 도리를 견덕요 이렇게 걸립니다. 견덕요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어야, 견덕 이해하게 되다 이런 뜻이죠.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어야 방가간 차서 장내 인정이니라. 바야흐로 가간 차서 이 책을 보고서 장내요. 뭐 우리 장내하고 전혀 다릅니다. 장차 장내 뜻이 아닙니다. 장내는 가질 장자인데 가지고 와서 이런 뜻입니다. 이 책을 보아 가지고서 이 정도입니다. 그냥 이 책을 보아 가지고서 인정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중용이라고 한 책은 사실 그 사서 중에서 이제 가장 최고의 높은 경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통해서는 이제 유학 사상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그 규모에 대한 공부를 이제 논어와 맹자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칸막이를 빈칸들 꽉꽉 채워가고 그래서 대학가 이제 논어 맹자가 온전하게 이해가 되면은 그때 중용을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를 잘했구나 하는 거를 인정을 할 수 있는 책이 이제 중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35년 고생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학하면은 그냥 도덕적인 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규범적인 책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유학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형이상학적인 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용을 보면은 이제 유학이 얼마나 형이상학적인 책이고 어려운 내용인가, 쉬우면서 어려운 아마 그런 책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쉬운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이 뭐 살고 있지만 삶이 뭔가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른 삶이 무엇이냐 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독서지서는 수시차 창력 거간 대학하고 우창력 거간 논어하고 우창력 거간 맹자하여 간덕 삼서료 하면 저 중용은 반절 도료라 불용 문인하고 지량약임 간가 간가요 좀 되겠습니다. 지량약임 간가요
불가 도료 이저하고 각 선거 공나 난전이라 중용은 다설 무형령하여 설하학처 소하고 설상달처 다하니 약차 2회 문의적 가인이라. 독서의 순서는, 책을 읽는 순서는 수시 반드시 반드시 우선 창력 힘을 써서 거간 대학하고 가서 대학을 보고, 힘을 써가 대학을 보고, 또 창력 거간 논어하고 힘을 써서 가서 논어를 보고, 대학 보고 그 다음 논어 보고, 그 다음 또 힘을 써서 가서 맹자를 보아서 간덕 삼소료 하면서 이 세 책을 간덕료 다 보게 되면 저 중용, 이 중용은 반절 그대로 우리말 반절 같습니다. 반절은 모두 끝난 것이다. 반절은 모두 끝난 것이다. 대학 논어 맹자 정도 이해되면은 중용의 반점은 이해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용문인 사람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다만 양약임 대략 임자는 일할 임자입니다. 대략 그냥 이렇게 간과 보아가서 하면 백화체가 돼가지고 말이 좀 그렇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보아가서 불가 도료 잊어. 돌은 떨치다 버리다입니다. 잊어 쉬운 것 잊어. 젖자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일본의 적자 같은 거, 젖자나 적자나 같습니다. 명사형도 되고 형용할 때도 쓰고 그렇습니다. 쉬운 것을 버리지 말고, 조금 더 불가 더 나가겠습니다. 쉬운 것을 버리고 도리어 먼저 가서 나 난저 저 어려운 것을 공짜는 공부하다 전공 과목 할 때 요 공짜 쓰죠. 저 어려운 것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 쉬운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쉬운 것을 떨쳐버리고 도리어 먼저 가서 저 어려운 것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 중용은 무형령, 형체와 그림자가 없는 것을 다설 말하는 것이 많다. 형체와 그림자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많다. 하학처를 말하는 것은 적고 상달처를 말하는 것은 많다. 유학은 이제 하학상달이라고 합니다. 하학인사 상달천리에서 아래로 인간적인 일, 아래로 인간 삶에 관련된 인간적인 일을 배워서 위로 하늘의 이치에 도달한다. 위로 자연의 이법에 동달한다고 해서 하학상달이라는 용어를 이제 유학에서 좋아합니다. 이제 논어에도 나옵니다만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위로 자연의 이법에 동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학처 인사에 대한 설명은 적고 상달 하늘의 이법에 통달하는 그런 설명은 많다. 약차 이해 문의적 가인이라. 우선 이해 문의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선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은 가능하다. 아마 깊은 뜻은 형이상학적인 뜻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이해라고 쓰는데, 이치리자 풀해자를 쓰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회, 이치가 만난다. 이런 의미 많이 썼습니다. 이치가 만난다. 네. 독서의 선수간 대강하고, 우간 기다 간간이, 여 천명지위 성과 솔성지위 도와 수도지위 교원은 차시 대강이요 부부 소지 소능과 여 성인 부지 불능처는 차류시 강가라 비인 간옥에 성간타 대강하고 차간 기다 강가하고 간내 우유 소관이니 연우 방득 간통이니라. 독서에 있어서는 먼저 모름지기 큰 강령을 보고 큰 줄기를 보고 또 기다 강가 기다 또 몇 개 많은 간가 뭐 우리 칸막이 실형 뭐 이런 거 또 많은 칸막이들 보아야 된다. 예를 들자면 천명지위성 천명지위성이나 뭐 번역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천명지위성이나 솔성지위도나 수도지위교 다 일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천명을 성이라 하고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하는 이러한 것들은 시 대강이며 큰 강령이며 부부 소지 소능 부부도 아는 바요 능한 바다 뭐 그런 얘기라든지 엔더 그리고 성인 부지불능 성인도 부지불능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없다는 곳 이런 종류들은 시 강가다 다 이건 어떤 칸막이들이다 안에 있는 칸막이들이다. 비인 간혹에 사람이 집을 간하는데 비한다면 사람이 집을 구경하는데 비유한다면 성간타 대강하고 먼저 그 집에 큰 줄기를 보고 그 다음에는 기다간 몇 개 많은 우리 칸들을 보고 또 칸 안에 우유 소관하니 칸 안에 또 작은 칸들이 있으니 연후의 방득관통이라 그렇게 한 뒤에야 바야흐로 득관통함을 얻게 된다. 먼저 대강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칸막이들을 하나하나 작은 칸, 큰 칸 다 보면 그러면 집의 전체 모습을 다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뒤에 바야흐로 관통함을 얻게 된다. 네. 우활 중용은 자 수장 이하로 다 대설 장례하여 직시 정제라 모 구독 중용에 이위 자사주라 우 시부 유계 자활자라 독덕 숙후에 방견덕 시 자사 참 부자짓을 하여 저위 차서로다 자시로 침잠 반복하여 수점덕기 지취하니 정덕 검장구 파포 등내에 직 임마 세밀이니라.
또 말하였다. 중용은 제1장 이하로, 자 1장으로부터 그 아래로 대설장례, 어떤 대대적으로 말을 해 가지고 오는 것이 많다. 대대적으로 설명을 해가는 것이 많다. 이 정도입니다. 대대적으로 설명을 해가는 것이 많다. 그래서 즉시정제라. 그래서 다만 이렇게 가지런하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가지런하다. 내가 지난날 중용을 읽고서 이위 자사주라. 자사가 주 했다고 이위 생각했다. 자사가 지었다고 생각했다. 근데 또 때때로 다시 자왈이라는 글자가 많았다. 자왈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왔다. 유계 자왈자 할 때 개자는 수량사입니다. 한문에서는 수량사를 이렇게 즐겨서 씁니다. 때때로 반복해서 이제 자왈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왔다. 독덕숙후에 그 자왈자를 독덕숙후에 익숙하게 읽게 된 뒤에 그 자왈자를 아주 익숙하게 읽게 된 뒤에 방견덕 바야흐로 견덕 이해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자사가 참 부자짓을 공자의설을 참작을 해서 자사가 공자의설을 참작해서 저의 차서 이 책을 지어 만들었다는 것을 방견덕 바야흐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시 이때로부터 침잠 반복, 중용의 침잠에서 또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서 수점덕기 지치하니 드디어 점차로 그 지치를 그 뜻을 얻게 되니 그 뜻을 이해하게 되니 정덕금 장구 파포등내 뭐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금장구 지금의 장구를 정하게 되어 지금처럼 이 장구를 정하게 되어 이 주자가 이렇게 중용의 장구를 그 이전까지 설가는 나르게 33장을 나누었습니다. 33장을 나누고 서로 관계도 연결 짓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같이 장구를 정해서 파포등내 벌려놓고 펼쳐놓게 되니 파포등내 아니 벌려놓게 되니 직 임마세밀이라 또 다만 임마 뭐 그냥 뭐 이처럼 이 정도 얘기입니다. 이처럼 세밀하게 되었다. 반개 자왈자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때로 반복해서 자왈이란 글자가 많이 나왔다. 독덕숙후 그걸 익숙하게 자세하게 잘 읽은 뒤에 바야흐로 견덕 이해하게 되었다. 뭘 이해했느냐면 자사가 공자의설을 참작해서 이 책을 저술에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침잠하고 반복해서 드디어 중용의 그 뜻을 점차로 이해하게 되었니 지금처럼 장구를 정하여서 그것도 배치함에 있어서 파포등내 배치함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이 세밀하게 되었다. 세밀하게 우리 분석해서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건간 중용하여 장구 문의간에 규견 성현 술작 전수지의가 거규조리하여
여 성관 기국지 불가라니라. 근래 중용을 보며 장구의 그 문장의 뜻 사이에 있어서 장구의 문장 뜻 사이에서 규견 엿볼규자죠. 엿보게 되었다. 뭘 엿보게 되었느냐면 성현 술작 전수지의 성은 이제 공자겠죠. 현은 자사고 성과 현이 공자와 자사가 술작 설명하고 창작하고 그리고 서로 전수한 뜻이 거기조리 지극히 조리가 있어서 여 성관 기국지 불가란 성관 기국 먹줄이 바둑판을 깨뚫는다 뭐 이렇게 뭐 바둑판처럼 이렇게 참 질서 정연한 게 없지 않습니까? 먹줄이 기국은 바둑판입니다. 바둑판을 관통한 것처럼 불가난 어지럽힐 수가 없다. 아마 규견하면 거기까지 걸립니다. 어지럽힐 수 없다는 것을 규견 엿보게 되었다. 성인과 현인이 창작하고 저술해서 전수한 뜻이 지극히 조리가 있어서 먹줄이 바둑판을 관통한 것처럼 어지럽힐 수 없음을 규견 엿보게 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용은 당작 육대절간이니 수장은 시일절이니 설중하하고 자 군자 중용 이하 십장이 시일절이니 설중용하고 군자지도 비연 이하 팔장이 시일절이니 설비연하고 애공 문정 이하 칠장이 시일절이니 설성하고 대제 성인지도 이하 육장이 시일절이니 설대덕 소득하고 말장 시일절이니 부신수장지여이라. 네, 중용은 사람마다 나누는 법이 다 다릅니다. 한데 주자는 이제 6개 단위로 지금 나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용은 당작 6대절 6개의 큰 마디를 만들어 보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중용은 6대절 6개의 큰 마디 작 만들어서 보아야 하니 수장 제1장이 하나의 절이고 6장이 하나의 절이고 근데 바로 그 첫 장이 하나의 절인데 첫 장에서는 설중화 중화를 설명하고 있다. 중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다음 군자 중용 이하 10장이 또 하나의 절이니 거기서는 중용을 설명하고 있다. 중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군자의 도는 비언 크면서도 엄미하다. 반 이하 8장은 이하 8장이 또 1절이니 거기서는 비와 언을 설명하고 있다. 애공 문정 이하의 7장이 또 1절이니 거기서는 성을 설명하고 있다. 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 대제 성인지도 이하 6장이 1절이니 거기서는 대덕과 소덕을 설명하고 있다. 말장이 또 1절이니 다시 수장의 뜻을 펼치고 있다. 제1장의 뜻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대절로 나누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실 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이제 중용 대학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 중용 대학 지별한데 왈 여독
중용 구의면 지시 취지 공부요. 여 건독 수성은 역지시 성의이라. 문 지시 중용은 직설도 성이 불가지처이로이다 한데 왈여 대학 리야에 유여 전왕 불망은 변시 독공이 천하평저산이라. 네, 그 다음에 질문을 한 겁니다. 중용과 대학의 구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다음과 같이 대답을 냈다 이런 얘기죠. 중용 대학의 구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왈 대답하여 말하기를. 중용을 읽고서 의리를 구한다면 중용을 읽고서 의리를 구한다면 지시 취지 공부요. 이것은 다만 대학에 나온 경물 취지, 대학에 나온 바로 경물 취지 공부이다. 중용을 읽고 의리를 구한다면 이건 대학의 경물 취지 공부다. 또 이 건독 수성, 중용에 나오는 건독, 독을 삼가하고 또 수성, 수양하고 성찰하는 것과 같은 것은 역지시 성의이라. 또한 다만 대학에 나오는 성의와 같은 것이다. 대학에 나온 성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뭐 중용 공부와 대학 공부는 사실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질문합니다. 지시 중용은 다만 중용은 직설도 성이 불가지처. 성이 불가지처. 성인의 경지여서 불가지처. 알 수 없는 그런 곳. 알 수 없는 그런 곳을 직설 바로 말한다. 고 질문했다. 중용에서 뭐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왈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 대학 리야에 대학과 같은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여 대학과 같은 그 속에 있어서도 대학 안에서도 이런 얘기입니다. 대학 안에서도 유여 전왕불망 전왕불망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전왕을 잊지 못하겠노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왕을 잊지 못하겠노라와 같은 내용은 변시 독공이 천하평지사다. 바로 독공이 천하평의 일이다. 독공이 천하평의 일이다. 독공이 천하평 독실하게 공손한데 그런데 천하가 공평하게 다스려진다는 그런 일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위치. 들어봤습니까? 누가 좋아하는 얘기입니까? 네. 노자 장자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죠. 네. 무위치. 아무 함이 없이 다스려진다. 하면 되게 이제 노자 장자만 이런 얘기 한 줄 알았는데 독공이 천하평. 무위치나 같은 겁니다. 아마 그 천자가 독실하게 공손한 자세로 있는데 천하가 공평하게 다스려진다. 무위치, 독공이 천하평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동양 철학 뭐 보면 이해도 안 갈 것 같은데 이런 말은 들어보면 그냥 좋은 말 같거든. 기억이 남죠.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하여튼 이게 유학에서도 이제 독공이 천하평 논에 보면은 위정 이덕 정치를 덕으로 하면은 무위 천하치라. 임금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 그런 얘기가 이제 논에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네, 무위 하면 바로 나오는 게 뭐부터 나오죠? 무위. 네? 무위도시. 무위도시는 그 곤란한데요. 무위 한부터 나온 게 자연이죠. 무위자연. 무위자연. 이 무위는 무위도식은 그건
그거 좀 곤란한 거고. 무의자연은 이 동양 철학에서 최고 매력이 이거죠. 무의 뒤에는 자연이부터 나오죠. 아무 인위적으로 함이 없이 저절로 그렇다. 저절로 그렇다. 제가 이제 학생들 가끔 질문합니다만, 자연이 과학을 합니까? 자연 과학 안 하죠. 자연이 철학을 합니까? 자연 철학도 안 하죠. 그래도 자연은 가장 위대하죠. 과연 그 자연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바로 무위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동아시아 철학에서는 그야말로 자연을 가장 위대한 서성으로 늘 존경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 어떻게 하면은 자연의 무위 자연에 인간도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철학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서양 사람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인은 하늘을 희망하고 성인은 하늘과 같이 되길 희망하고 현인은 성인과 같이 되길 희망하고 그다음에 학자들은 현인과 같이 되길 희망한다. 한데 궁극적인 그 목표는 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천이고 자연인 겁니다. 뭐 되게 변시정들 할 겁니다. 이제 곱변, 문득변 해서 가볍게. 네네네. 우리 대체로 변으로 있습니다. 편리하다 할 땐 편하고 세게 하는데 그냥 뭐 이런 의미가 크지 않게 할 때는 변으로 그냥 해왔습니다. 어미 우리나라는 많이 잡혀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어미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엉망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 다릅니다. 산동 사람 여러분들 아마 중국 가셔가지고 용기만 있으면 그냥 한국 발음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 산동 지방에서 왔나 보다. 뭐 전혀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 발음을 막 세게 우기면 됩니다. 그냥. 한 서너 번 얘기하면 문맥이 같으면 알아듣습니다. 같은 문맥 속에서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중국 어머로 우리가 일부러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마오쩌둥 이럴 필요가 무엇입니까? 모택동 하면은 알아듣습니다. 모택동 하면 알아듣고, 뭐 북경 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냥 베이징 안 해도 알아듣습니다. 네. 중국 속에서도 이제 어떤 지역에 가면 이제 북경이라고 발음하는 데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발음이 당송대 발음으로 가장 정확한 발음입니다. 가장 정확한 중국 음의 발음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중용 장구 서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용은 하위 자갸오 자사자 우 도학지 실기전이 자갸시니라 계자 상고로 성신이 개천 입극하여 이 도통기전이 유자례의라 기현의 경엔 저 윤집궐중자는 요지소의 수순야요 인심유의하고 도심유미하여 유정유일 윤집궐중자는 순디소의 수우야니 요지 이러니 지의 지인의 이언을 이 순이 부익지 삼은자는 저 소의 명부 요지 이러니 필여시 이후에 가서기하라.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중용은 하위자야라. 중용은 하위, 의문사는 이렇게 영어에서 도치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문에서 이렇게 도치가 되죠. 위하인데 중용은 무엇을 위해서 지었는가? 중용은 무엇 때문에 지었는가? 자사 선생께서
도학지 실기전, 도학이 실기전 그 전함을 잃을 것을 걱정해서 그래서 지었다. 자사가 도학이 그 전함을 잃을까 근심해서 지은 것이다. 대개 상고로 상고 시대로부터 성신이 성인과 신인이 신인은 아마 성인보다 조금 이렇게 더 높은 경지를 가리킵니다. 성인과 신인이 개천입각 하늘을 계성해서 표준을 세우니 하늘을 계성해서 표준을 세워서 하늘을 계성하여 표준을 세워서 도통의 전함이 유자래이라 스스로 내려옴이 있었다. 도통의 전수해옴이 있었다. 도통의 전함이 스스로 내려옴이 있었다. 기현의 경엔 그것이 경전에 나타난 바에는 그 도통의 전이 경전에 나타난 바에는 곧 윤집골중 아마 최초의 유학에서 도를 최초로 전한 말은 윤집골중. 여기 아마 도를 최초로 전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윤집골중. 윤자는 진실로 이런 뜻이고 골자는 거기자나 같습니다. 윤집골중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 딱 윤집골중 딱 보고 이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가슴에 딱 오는 분 없습니까? 진실되게 그 중을 잡아라. 유학의 문제의식은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유학의 문제의식은 중이다. 대학에서는 문제의식이 뭐였습니까? 명명되게 해가지고 결국은 종착점은 지선이었지 않습니까? 지어지선. 대학의 종착점은 결국 명덕을 밝혀가지고 지선한 삶에 머무는 것. 이게 이제 대학의 종착점인데, 바로 중용의 종착점은 바로 중인 거죠. 그럼 중하고 지선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지선과 중은. 그래서 지선과 중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결국 대학에서는 지선으로 설명하는데 중용에서는 중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과학의 경우는 사실 이제 주관과 객관을 분리시켜 가지고 주관에 개입이 없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 인식을 가장 중시하는데, 여기는 바로 지선, 중을 하는데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 쪽에 포인트가 가 있죠. 주관 쪽에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동아시아 학문과 서구의 학문을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걸 학문이라고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의 학이라든지 또 중용에 가면 이제 학문론이 나오고 논어맹자에도 학문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거기서 노는 학문들은 전부 지선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또 이제 여기 얘기하듯이 중용 하위 자기하고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지선, 중, 도 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 학문의 목표가 한데, 모두가 다 주체적 삶의 실현입니다.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을.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체적 삶의 실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과학과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이런 거 주체적 삶의 학문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함께 이해하고 그 두 개를 또 어떻게 종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21세기 학문의 이제 과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경전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윤집걸중, 진실되게 그 중을 잡는 것, 그 중을 잡는 것은 연임금이 소위 수순야오, 요가
순에게 전수한 소이며 것이며 요가 순에게 전한 것이며 요가 순에게 왕위를 전하면서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전한 것 없이 윤죽걸중하라. 그거 하나만 가르쳐줬다는 거지. 진실되게 그 중을 잡으라. 이 가르침만 내렸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인심은 유의하고 사람의 마음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엄미해서 유정유일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또 오직 한결같이 지켜야 이 정도는 뭐 정자를 갖다가 정은 정밀하게 살핀다. 일은 한결같이 지킨다. 이 정도로 새깁니다.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오직 한결같이 지켜야 연집걸중 진실되게 그 중을 잡는다는 것은 순지소위 수야라. 순이 우임금에게 준 것이다. 순이 우에게 준 것이다. 우임금에 준 것이다. 요순 사이에는 그냥 네 글자로 그냥 그 가르침을 다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순과 우 사이에는 뭔가 네 글자 가지고 좀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네 글자에 좀 설명을 좀 붙였죠. 설명을 붙여서 앞에 세 구절은 사실 윤직걸중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설명을 왜 붙였냐 한 얘기 나옵니다. 요의 한마디 말이 지의 지인의 지극하고 다 했지만 뭐 진짜 똑똑한 사람이면 윤직걸중 넉 자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의 한마디 말이 지극하고 또 뜻을 다 했지만 그러나 순이 순임금이 다시 익지 삼은자는 거기에 삼은으로서 더한 것은 이 삼은 우리말로 하면 삼은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거기에 세 마디 말을 더한 것은 저 소이명 부요지 이러니 필여시위 가석이라. 이 부자가 명사 앞에 있으면 뜻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부자가 명사 앞에 있으면은 저 피자하고 같습니다. 지시사하고 좀 지시사가 중간에 해석이 수가 들어가지고 멀리 있습니다. 저 연임금 부요 바로 걸립니다. 저 연임금의 한마디 말이 필여시 이후에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에야 서기는 이제 가깝다. 서자는 기자는 다 가깝다 하는 뜻으로 이제 가까울 수 있음을 밝힌 소이다. 밝힌 것이다. 다시 한번 보면은 순이 다시 익지 삼은 거기에다가 세 마디 말을 더한 것은 저 연임금의 한마디 말이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에야 가까울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밝힌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학 중용의 공부의 내용, 공부 방법은 요 이제 인심유의, 도심유의, 유정유의, 윤직걸중 요 속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인심유의, 도심유의 요거는 그저께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인간에게는 이제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체적인 인간의 마음이 있고 함께 진리의 마음도 있다고 보는 거죠. 진리의 마음과 개체적인 마음이 함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바로 진리의 마음과 개체적인 마음을 어떻게 살피고 해서 진리의 마음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거, 이게 수양입니다. 그래서 도심이 인심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수양이고, 그 수양이 점점 높아질수록 이제 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상달 천리, 자연의 입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유학의 수양론입니다. 그러니까 수양론이 뭐 추상적인 학문이라든지 또는 과학적인 대상적인 학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 삶 속에 있는 진리의 마음을 바르게 인식해 가지고 삶 속에서 그걸 실현하는 과정, 실천하는 과정, 그게 바로 수양론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인심은 위태롭고 뭐 인심이라고 하는 거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개체가 아니면 뭐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사람 몸을 타고났으니까 개체적인 요소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항상 있는 거죠. 하지만 좀 위태롭다. 넘치기 쉽고 위태로운 상태다. 한데 진리의 마음도 있는데 그건 또 보이지가 잘 않고 항상 엄미하다. 진리의 마음은 항상 엄미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이 작용할 때 지금 이제 자기 속에서 지금 인심이 주인이 되어 있나 천리가 주인이 되어 있나를 정밀하게 살피고 그래서 항상 이제 천리가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유일 공부입니다. 유정유일. 그렇게 해서 진리의 마음이 주인이 되면은 저절로 윤직걸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 마음이 주인이 되면은 어떤 사태를 만나도 중용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답으로 나와 있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아마 실천을 해보려면 어렵습니다. 이해는 뭐 그렇게 없지 않습니다. 네. 계상 논직한데 심지허령지각이 1,2의연만은 이위유 인심도심지 이자는 즉 이기 혹생의 현기지 사하고 혹 원어 성명지 정하여 기 소위 위 지각자 부동이라 시로 혹 위태히 불안하고 혹 미묘히 난견이라 연이나 임막불류 시형이라 고로수 상기나 불능무 인심이요 영막불유 시성이라 고로수 하우나 불능무 도심이니 이자 잡어 방촌지간하여 이 부지 소위 치지면 저 위자 유의하고 미자 유미하여 이 천리지공이 졸무이 성부 인욕지 사일이라 정적 찰부 이자지간이 부잡이하여 일적 수기 본심지 정이 불리하니 종사 의사 무소 간단하여 필사 도심으로 상위 일신지 주하고 이 인심이 매 청명언이면 저 위자 안하고 미자 제어하여 이 동정 운위에 사무 과불급지 차일이라. 네, 그 다음 그렇습니다. 계상 논직한데 대개 시험 삼아 한번 논해 보건데 대개 시험 삼아 한번 논해 보건데 심지 허령지각, 마음에 허령지각하면 어떻게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마음 얘기하면 허령하다고 하는데 이 마음은 늘 얘기는 하고 느끼긴 하는데 마음을 허령한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행복한 겁니다. 이제 허령하다는 얘기는 결국 인식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텅 비고 신령스럽고 또 알고 깨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욕을 새길 때 허렁지각한 마음은 이렇게 거꾸로 새겨버립니다. 허렁지각한 마음은 하나일 뿐이다. 허렁지각한 마음은 하나일 뿐이다. 마음은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이위유 인심도심지자는 인심도심의 이 차이가 있다고 이위자는 입니다. 이위자. 생각하는 것은 마음은 하나뿐인데, 근데 사람 마음엔 뭐 온갖 게 다 붙죠. 인심, 도심, 뭐 적자심, 본심, 뭐 대인심, 뭐 악한 마음, 뭐 마음심자 앞에 온갖 이름이 붙은 또 마음이 많죠. 하지만 마음은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허렁지각한 마음은 하나일 뿐인데 크게 나누면 인심, 도심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인심, 도심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뭐뭐 때문이다. 기혹생의 현기지사, 그중 어떤 것은, 그중 어떤 마음은 현기의 사사로움 육체에서 생기고, 현기는 결국 뭐 육체겠죠. 사사로운 육체에서 생기고, 사사로운 현기에서 생기고, 어떤 마음은 사사로운 현기에서 생기고, 또 어떤 마음은 성명기정, 바른 성명에서 근원한다. 바른 성명에 근원을 두고 있다. 성명의 발음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소이위 지각자 부동이라. 소이위 지각자. 이 번역 나온 거 보면 참 틀리게 많이 나옵니다. 잘못된 번역이 많습니다. 소이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소이자. 지각하는 바의 것이 다르다 이렇게 됩니다. 지각하는 바의 것이 다르다. 지각하는 바의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마음은 현기의 사사로운 데 생기고 어떤 마음은 성명의 바른 데 근원해서 지각하는 바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다를까요? 인심에 지각하는 바와 도심에 지각하는 바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심은 어떤 육체를 자꾸 위하는 거, 입으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편한 집에 살고, 하여튼 뭐 이제 인심은 이제 하여튼 뭐 현기를 위한 활동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심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에 합당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가치를 묻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두 마음의 작용이 동시에 항상 다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인심, 도심이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은 현기에 사사로움이 생기고 어떤 마음은 바른 성명에 근원해서 지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떤 마음은 위태로워서 불안하고, 인심은 위태로워서 불안하고, 어떤 마음은 미묘해서 보기가 어렵다. 미묘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인심은 뭐 좋은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위태롭고 불안하고, 도심은 미묘해서 잘 안 보여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임막분류 시형, 사람이 막분류 시형, 이 형체를 막분류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사람 중에 육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수상지, 비록 상지라도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이런 얘기죠. 비록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불능무인심이요, 인심이 없을 수가 없다. 인심이 없을 수가 없다. 또 막분류 시성, 또 이 성을, 이 본성을 가지지 않은 자가 없으므로, 그러므로 비록 하우 최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불능무 도심, 도심이 없을 수가 없다.
이자 잡어 방초지간, 그러니까 인심 도심 두 마음이 방촌, 마음을 방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 사이에 뒤섞여 있어서 부지 소위 치지 그것을 다스릴 줄을 부지 모르게 되면, 그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게 되면, 그러면 위자 유위, 위태로운 것은 유위, 더욱 위태롭게 되고 미자 유미, 엄미한 마음은 더욱 엄미하게 되어서 천리주공이, 천리의 공평함이, 공평한 천리가, 천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심, 이게 바로 천리인 거죠. 천리의 공평한 마음이 마침내 무의성부인욕지사이라, 저 인욕의 사사로움을 무의성 이기지 못하게 된다. 저 인욕의 사사로움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 정적,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은 곧, 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이자지간 저 두 가지의 사이, 인심과 도심의 사이를 살펴서 부잡이 뒤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며, 일이라는 것은 곧 기 본심지정, 그 본심의 바른 마음을 지켜서 분리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본심의 바름을 지켜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종사의사 무소간단하야, 여기에 종사해서 무소간단, 조금이라도 간단, 중단이랑 똑같습니다. 중단함이 없어서, 여기에 종사해서 조금이라도 중단함이 없어서 반드시 사도심, 도심으로 하여금 상위 일신지주, 항상 일신지주 한 몸의 주인이 되어서, 한 몸의 주인이 되게 해서 인심매청명은, 인간적인 마음이 언제나 청명, 그 도심의 명령을 듣게 되면, 그러면 위태로운 것이 편안하게 되고, 엄미한 것은 드러나게 되어서, 위태로운 것은 편안하게 되고 엄미한 것은 드러나게 되어서 동정운이에 움직이고 고요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자무가불급지 차이라, 저절로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의 차이가 잘못됨이 없게 된다.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의 잘못됨이 없게 되는 거다. 무가불급은 무엇이겠습니까? 무가불급이 바로 중이겠죠. 그래서 결국 도심이 항상 인심의 주인이 되면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게 되어서 중을 항상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일, 그러니까 윤집걸중이 이제 목표라고 한다면은, 윤집걸주가 목표라고 한다면은 정일이 뭡니까? 정일은 바로 공부죠. 공부고 학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은 인식 공부고 일은 실천 공부죠. 바로 인식과 실천을 통해서 윤직걸중을 하게 되는 게 목표인 거죠. 대학에서는 이제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치국, 병천에서 경물치지가 이제 인식 공부고, 성의, 정심, 수신이 이제 실천 공부고 했는데, 여기 와서 더 간단하게 인식 공부를 정자 한자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천 공부를 일 한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인식 공부와 실천 공부를 통해서 바로 중에 도달하는 것, 이게 이제 공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